이제 다음 총선에서 간판은 누가 될 것이냐, 그 간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비대위원장. 잠깐만, 이건 미리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비대위라는 거는 지금 당대표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거론되느냐, 이분입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검토되고 있다. 예,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가 이르면 이제 오늘 사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러면 당장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당내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의 뜻은 결국에는 본인의 지역구를 챙기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조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여권 인사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한 장관이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이 자신이 출마를 하든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든 전면에 나설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비대위 카드가 일찌감치 나오게 된다면 한 장관을 얼굴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같은 검사 출신 두 명이 당과 당정을 지휘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논란들도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고심 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또 지금 비대위도 검사 출신이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톱은 어떨까요? 투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플러스 원희룡, 한동훈과 원희룡의 투톱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비대위원장이냐 공동선대위원장이냐. 비대위와 선대위는 다릅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당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누구냐, 이걸 뽑는 거고요. 예. 선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마해서 뭐 선대위를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 별도로 있고, 자기는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만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어느 지역에 출마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는 지금 그 일부 기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정밀한 취재의 결과인지 의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 설리가 없다. 아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정치력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비상장 주식이라고 봐요. 비상장 주식 상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왜 따상이라고 하죠? 뭐 막 예, 2배 뭐 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요? 글쎄, 저희는 그런 경험이 하여튼 적어도 경험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된 인물이죠. 뭐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지사도 2번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기 어려운, 물론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검증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지금 총선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며칠 남은 이 시점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한번 지켜보시죠. 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할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게임 체인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과연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우리 당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최병묵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비대위원장하고 이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예. 저는 뭐 투톱으로 그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도 다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우리 당으로선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근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딱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을 보호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국힘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당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좀 안정되고 이 정치를 아는 분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딱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앞에 내세워서 이 선거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이 선거 즉 정치의 무경험자가 4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당을 맡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했다가 어쨌든 총선 결과는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쉽지는 않다. 그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은 어차피 좀 해고적 투표를 해서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선거의 어떤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지금 또 최근에 뭐 방통위원장까지 검사가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정권은 검사 왕국으로 가는구나 하라고 하는 야권의 비판 여기까지 이제 다 젊어지려면 그런 가감한 기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